버지니아 국립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이 오늘 가결됐습니다. 뉴욕 중형사관이 올 전반기에 실시할 뉴저지 순회 영사와 한미 세무 설명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2015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파톨 차량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등 주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국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 하원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발의된 동해 병기 법안 통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동해병기 법안인 SB2를 찬성 92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테리 맥콜리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 일주일 이후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맥콜리프 주지사가 4월 초까지는 법안을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맥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을 감안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동해병기 법안은 주지사 서명이 끝나면 7월부터 발효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교차 표결을 밟았던 이 법안은 하원 법안이 상원에서 자동 폐기되고 하원에서도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위기가 고조됐지만 난관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동해병기 사용을 규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된 동해병기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영사관 이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 전반기에 실시할 뉴저지 순회 영사와 한미 세무 설명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실시되는 뉴저지 순회 영사 서비스가 이번 달 20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달 말 종료되는 1996년 출생자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병역 관련 국적 이탈 신고로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문 전 필히 전화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발급 업무가 이제 2월 18일 날 개시되었는데 현재 한 17건 정도 접수가 처리되었습니다만은 문의가 하루 10건 정도, 그래서 총 한 120여 건 들어오는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달 말까지 접수 처리하셔야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중에서 1996년생 남자의 경우에 병역 의무 부과가 이제 안 되도록. 지난 2009년 첫 시행 후 한국에서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가진 뉴욕 뉴저지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온 뉴욕 총영사관 주최 세무 설명회가 올해는 다음 달 2일과 3일 2회로 나눠 실시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시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강화하는 등 미정부의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한국 국세청 직원뿐 아니라 한국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도 초빙해 한인들의 개별적인 세금 문제를 폭넓게 상담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세수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탈세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그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언제보다 강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 같은 페트가 올해 6월달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시작해서 올해는 더더군다나 지난 그해보다도 세무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청 영사관 민원실은 지난해 외교부가 자체 평가한 민원실 운영 평가 결과 민원 만족도에서 미주 최고 점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성실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2015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편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500억 달러가 늘어난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서민의 세 부담을 감면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에 제출한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은 지난 새해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소득 불균형 완화가 골자입니다.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부유층 세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 부양자녀 세액공제, 양육비 세액공제 등을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은 그동안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제공됐던 세제 혜택을 폐지, 축소해 보충할 계획입니다. 우선 무자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부부 합산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23,570달러로 올리며 세액 공제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10년간의 600억 달러는 부자 증세, 이른바 버핏 룰에 따라 공정세를 도입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 부양자녀, 부양가족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중산층 가정의 자녀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10년간 1,350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했으며 담배세를 올려 유아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어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정부가 벌여온 빈곤과의 전쟁 50년, 과연 얼마만큼의 결실이 있었을까요? 평가는 참혹했습니다. 대부분 방만 운영됐고 실패했다는 주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3일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예산위원장은 200쪽 분량의 보고서 빈곤과의 전쟁 50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서는 정부가 50여 년 동안 반빈곤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또 연방정부는 92개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2012 회계년도에만 총 7,99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대부분 방만 운영되고 있고 결실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빈곤을 선포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빈곤율은 1965년 17.3%, 2005년 15%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빈곤 퇴치 정책은 실패했다. 미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새 예산안에서도 빈곤층 6세 이하 아동의 취약점, 교육을 지원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원은 2012 회계년도에 헤드스타트 운영 예산으로 총 80억 달러가 지출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 결과 프로그램 수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톨로 인한 차량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주에서 이를 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감사원 칼로타 플록시아 대변인은 시정부나 조달업체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며 파톨로 인한 피해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톨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경찰 리포트가 없어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톨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당한 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재산 피해 보상 신청 중 자동차 피해 보상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파톨의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 목격자 증언 등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해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된 신청서 중 5번째 장의 도로 상황 기입란에 파톨을 체크하면 됩니다. 플럭시아 대변인은 파톨과 손상된 자동차 사진을 찍어두고 수리 및 견인 영수증, 사고 정황 기록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노던블러바드는 주정부가 운영권을 갖고 있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저지주도 90일 이내에 재무국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수리 영수증과 경찰 리포트, 사진, 보험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가 드디어 이달 중 착공합니다.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공사는 먼저 이달 중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두 번째는 2018년에 시작해 2020년이면 모두 완공됩니다. 플러싱 공영주차장을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는 설계업체 퍼킨스 이스트만이 어제 새 조감도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공사비 8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는 야외 공원을 중심으로 4개의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1600대로 늘어납니다. 2단계로 나눠 진행될 공사는 먼저 150가구의 아파트와 1000대 규모의 주차장, 22만 스퀘어피트의 사무용 공간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2017년 4월이 완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사는 오는 2018년에 시작해 YMCA와 28만 스퀘어핏 면적의 상용 공간, 1.5에이커 크기의 야외 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과 더불어 450가구 아파트와 15,000 스퀘어핏 면적의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섭니다. 두 번째 공사는 오는 2020년이 완공 목표입니다. 한편 시정부는 최근 공사가 시작되면 앞으로 5년간 주차장 주변 상권에 대한 광고와 각종 홍보 자료 제작 등에 활용될 225만 달러의 지원금을 아주인 평등회의에 전달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등 주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설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졌지만 불법 주차는 오히려 단속이 강화된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주 타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7월에서 2014년 1월 사이에 주차 위반 적발 건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의 경우 이 기간 주차 위반 적발이 12,594건이 기록돼 1년 전 같은 기간에 9,223건에 비해 무려 37%나 증가했습니다. 리치필드에서는 2,854건의 주차 위반 적발이 이루어져 32% 증가했습니다. 레오니아 역시 1,277건의 주차 위반이 적발돼 25% 늘었고 상권 밀집 지역인 잉그루드에서도 9,109건이 적발돼 13% 증가했습니다. 포트리에서도 주차 위반 적발 건수가 12,685건에 달해 1년 전에 비해 3%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불법 주차에 대한 각 타운 경찰들이 단속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올겨울 폭설로 인해 주차 공간은 크게 부족해진 탓입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도 늘었습니다. 펠팍에서는 2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1년 전보다 123%나 증가했습니다. 포트리도 16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17% 증가했습니다. 이외 리치필드와 레오니아에서는 각각 28건과 29건이 기록돼 각각 8%와 4%가 늘어났습니다. 결선 투표 꼭 해야 되냐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예비선거에서 1위 득표자가 4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을 때 2위 후보와 또다시 결선을 치러야 하는 제도인데요. 뉴욕시 의회가 결선 투표 제도를 폐지할 것을 뉴욕주 의회에 강력 주문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 예비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결선투표제도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얼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발표한 2014 회계년도 뉴욕주 의회가 처리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결선투표제도 폐지를 꼽았습니다. 결선투표는 지난 1973년부터 뉴욕 시장과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등 3개 선출직 예비선거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1위 득표자가 4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2위 후보와 함께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는 뉴욕시 공익옹호관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레티시아 제임스 후보가 35.9%로 1위를 차지했지만 40%를 넘기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 비용이 도마에 오르면서 과도한 선거 비용 사용에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선거 비용의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또 결선 투표가 시행된 지난 1973년부터 지금까지 그 결과가 뒤집힌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도 폐지 이유입니다. 마크 멜리시아 비버리터 뉴욕시 의장은 결선 투표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노인과 복지, 교육, 보건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